몸보다 먼저 변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는데 낯선 사람이 하나 보였습니다. 익숙한 눈동자인데도 왠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저게 정말 나인가? 눈가에 깊게 자리 잡은 주름, 흰머리가 불쑥 튀어나온 정수리. 예전엔 웃던 내 얼굴인데 이젠 그 웃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처음 아주 작고 조용한 목소리가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나 늙었구나. 그 말을 꺼낸 건 남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지요. 몸이 늙었다기보다 그 순간 더 먼저 느껴진 건 마음이 늙었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예전엔 뭐든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웬만한 일엔 손을 놓게 됩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고 어디선가 이런 말도 들은 적 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 그 말이 이렇게 실감날 줄이야. 젊은 날엔 세상 모든 것에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조심스러움이 앞서고 말 한마디조차 여운을 오래 남기게 되더군요.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세상과 그리고 나 자신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모든 감정과 기억의 첫 장을 여는 인사이자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는 진심의 시작입니다. 당신도 언젠가 그런 순간을 느껴보셨을까요?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눈물이 맺히는 날, 그건 어쩌면 마음이 먼저 나이를 먹었다는 신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 모든 순간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따뜻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여정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 그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진심을 지금부터 천천히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거울 속 낯선 얼굴.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죠. 그런데 거울 속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눈밑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고 턱선은 흐려져 있었으며 입꼬리는 웃지 않아도 피곤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엔 거울을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흐트러져도 정리하고 입술빛이 바래면 바로 손을 대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거울을 피하게 됩니다. 이 얼굴, 정말 내 얼굴 맞아? 어딘가 모르게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꾸 작아지는 느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는 이제 주인공이 아닌 건가? 그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 손잡고 나서고 집안일을 도맡고 회식 자리의 분위기 메이커였는데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 내게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내가 세월을 통과해 여기까지 왔다는 걸 진심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에게 바쁘단 이유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거울 속 그 얼굴에게 오늘도 고생했어요. 그 말 한번 해준 적 없었더라고요. 세상은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나이 들며 느끼는 변화는 그 얼굴에서부터 시작되곤 합니다. 살짝 꺼진 볼, 예전처럼 안 올라가는 눈꺼풀, 그리고 깊어만 가는 이마주름. 이런 변화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게 먼저 영향을 주더군요. 난 이제 예전 같지 않다. 더 이상 돋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날 지나쳐간다. 그런 생각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가장 잘 느낍니다. 하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거울 속의 얼굴, 그건 수십 년을 살아낸 사람의 얼굴이었고 무수한 기쁨과 슬픔, 참아낸 밤들과 웃었던 낮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젊음만이 아름다움이라고 배워왔지만
그건 아주 작은 진실에 불과합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빛나는 건 겉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더라고요.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던 그날, 사실 그건 내가 나를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하루에 한 번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봅니다. 잘 버텼어요. 지금 이 얼굴도 참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조금 덜 아프게 하고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당신도 혹시 거울 앞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음이 먼저 지친 날,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 날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늙음의 진짜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전엔 무언가를 배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책 한 권, 새로운 기계, 어렵지만 도전해보는 것 자체가 설렘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모르는 걸 마주했을 때 배우고 싶다는 생각보다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휴대폰이 바뀌었을 때 기능이 많아졌다는 설명을 듣고도 그냥 이대로 쓸래요 하고 말해버린 날.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포기한 날. 그리고 그 이후로 사소한 것들도 하나둘씩 내 의욕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만나러 나가는 것도, 모임을 챙기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굳이 내가 없어도 되잖아. 내가 안 간다고 누가 섭섭해할까? 이런 말들이 자꾸 내 마음을 조용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가 나 자신에게 그만큼 무관심해졌던 걸까요? 마음이 지친다는 건 단지 의욕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나라는 사람의 의미가 점점 흐려진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마음속에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친한 지인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말을 하려다 멈춘 적이 있었죠. 예전 같으면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좌중을 웃게 했을 텐데, 그날은 내 말이 필요 없어 보였고 내 의견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보였거든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아마도 그건 내 안에 나가 이미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었던 탓일 겁니다. 마음이 지친 날은 누구에게도 티나지 않지만 나 자신에겐 가장 큰 고통이 됩니다. 그저 하루를 넘기기만 해도 고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날들. 나는 분명 오늘도 버텼는데 왠지 모르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밤. 그럴 땐 이 말을 꼭 스스로에게 건네줘야 합니다. 지금처럼 살아내는 것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린 너무 오랫동안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내가 있는 자리 자체가 누군가에겐 큰 안심이 된다는 것. 그걸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지친 마음은 조금씩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잘 버텼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마음이 지쳐 무너질 때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줄 겁니다. 잊혀지는 존재가 된 듯한 기분. 어느 날 문득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점점 잊혀지고 있구나. 그 기분은 누가 일부러 나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말투, 그리고 나를 둘러싼 시간 속에서 조용히 느껴졌습니다. 예전엔요, 내가 자리에 없으면 허전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내 말 한마디에 표정이 달라지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있어도 없는 듯 조용해지는 자리가 늘어났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이젠 젊은이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야기하려 하면 상냥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립니다. 그 웃음 속에는 이제는 당신이 나설 자리는 아니에요라는 말하지 않은 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참 서운하더군요. 어느 날은 가족 단톡방에서 내가 보낸 메시지만
유독 답장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쁘겠지. 나중에 보겠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넘기려 했지만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 일십 하나가 내 마음을 얼마나 적적하게 만드는지.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세상은 점점 내 자리를 조용히 줄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외로움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 잊혀지는 사람이 된 듯한 그 공기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나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내가 예전처럼 중요하지 않은 걸까?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일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게 단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더 이상 의미 있게 여기지 않게 된 것이 더 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잊혀진다는 기분은 누군가의 탓이라기보다 삶의 중심에서 물러나 조용히 뒤편에 서 있게 되는 시간의 순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한때 불을 밝혔던 등불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길을 비춰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삽니다. 당신이 잊혀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말투, 손길, 눈빛 하나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아주 따뜻하게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젊은 시절을 지켜준 사람이었고 누군가의 길 위에서 등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잊혀진다는 기분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꼭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그립고 따뜻한 존재야. 그렇게 내 마음을 안아주다 보면 사라진 것 같던 나의 자리도 다시 내 안에서 조금씩 빛을 되찾게 될 겁니다. 젊은이들과의 대화에서 멀어지는 나. 어느 순간부터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가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엔 내가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나올 때 그저 요즘 말이 좀 어렵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아예 대화에 끼어들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애들은 그런 말 안 써요. 장난 섞인 말이었겠지만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묘하게 콕 박히더군요. 젊은 사람들과 말이 잘 안 통한다고 느낀 순간부터 나는 점점 말을 줄이게 됐습니다.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것도 괜히 귀찮게 구는 것 같았고 이야기 도중 끼어드는 건 눈치 없는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는 그들의 대화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언젠가 가족 모임에서 조카들과 젊은 어른들이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얘기로 한창일 때 나는 옆에서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이야기엔 껴들 수 없었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 분위기를 깨면 어쩌나 싶어서 입을 닫고 말았죠. 그 자리에서 나는 참견하지 않는 어른이 되었지만 속으론 소외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을 줄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는 걸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한 공간에 있지만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까지나 예의라는 울타리 안에서 멈춰 있죠. 물론 그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중하려 하고 배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딘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우리 마음은 먼저 느끼고 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조용히 빠지는 게 예의일까? 내 이야기는 이제 묵혀두는 게 좋을까?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문화도 언어도 달라졌지만 사람의 마음은 결국 비슷한 걸 원합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러니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당신이 꺼내는 삶의 이야기, 그 속엔 지금 젊은이들이 아직 모르는 깊은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삶을 조금씩 들려주세요. 모르는 게 생기면 스스럼 없이 물어보세요. 젊은이들은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좋아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소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대화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우리가 먼저 조금만 좁혀보면 그들도 다가올 겁니다. 나이 든 우리가 가진 건 경험과 따뜻함입니다. 그건 어느 시대에서도 세상에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 깊어지는 시간. 이제는 알겠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단지 주름이 늘고 체력이 줄어드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요. 그건 내 안에 깊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예전엔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았고 조금만 무시당해도 마음이 휘청거렸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말이 내게 주는 무게보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훨씬 더 크고 깊다는 걸요. 과거엔 사람을 쉽게 믿고 쉽게 기대하고 또 쉽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무작정 기대하기보다 조용히 지켜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건 무뎌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자란 것입니다. 세월이 내게 남긴 건 상처보다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가끔은요, 아무 말 없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위로받는 걸 경험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느낍니다. 내가 말없이 주는 안정감, 그건 젊은 날엔 가질 수 없었던 인생의 선물이라는 걸요. 나이 들면 속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도 나는 천천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조용히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큰 소리로 내 생각을 주장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작은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걸 압니다. 침묵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그건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말보다 마음이 닿기를 바라는 기다림입니다. 지금 나의 삶은 그렇게 조용한 깊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늙음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제 그걸 깊어짐이라고 부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어떤 날은 부끄러웠고 어떤 날은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이 들기란 하루하루를 살아낸 모든 시간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후회도 사랑도 상처도 감사도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수고했어. 너 정말 잘 살아냈어. 그 한마디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빛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살고 있고 그 이야기들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젊음의 눈부심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낸 진짜 빛입니다. 지금 나를 받아들이는 용기. 지금 거울 앞에 서서 가만히 나를 들여다봅니다. 주름진 이마, 조금은 흐릿해진 눈동자, 살짝 굽은 어깨. 이 모든 것들이 세월의 흔적이자 내가 살아온 시간의 증명입니다. 예전엔 이 모습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 나이를 부끄러워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얼굴은 그 어떤 화장보다 진실하고 이 주름은 수많은 순간들을 견뎌낸 나만의 훈장이라는 걸요. 세상은 자꾸만 젊음을 찬양하지만 진짜 빛나는 건 시간을 견딘 사람의 눈빛이라는 걸 저는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엔 희생과 사랑, 상처와 용기, 그리고 수많은 이별과 만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조용히 결심합니다. 이제는 나를 받아들이기로.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내 부족함을 감추는 데 썼습니다. 너무 오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고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 애썼습니다. 그 결과 나는 정작 나 자신에게는 너그러워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먼저 말해주려 합니다. 괜찮아.
지금 이 모습도 충분히 좋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큰 용기는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걸요. 그래서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문득 거울 앞에서 당신이 낯설게 느껴졌다면 그건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품고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힘들었고, 지쳐 있었고, 그래도 묵묵히 여기까지 걸어온 겁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나 자신에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세요. 참 잘 버텨왔어요.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늙었다고 느껴졌던 그 순간이 부끄러운 기억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더 깊어지기 시작한 가장 소중한 순간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조용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